오늘 뭐 발제 주제는 뭐 왜 이 운동에 참여하였느냐인데 사실은 우파의 가치를 지키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면 보수 우파의 가치가 뭔가 있다. 뭔지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도 희미해져서. 예, 근데 그런 걸 주장해온 분들이 일관성 있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아까 전에 황장수장께서 그 롯데타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저보다 이제 오히려 황장수장님이 그때 당시에 뭐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왜 이 문제랑 지금의 이 대통령 소재지 이전의 문제와, 당시에 그 롯데타워의 문제가 유사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지는 단 하나 분명한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안보가 중요하다, 국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보수 우파가 바로 이 안보 문제나 어떠한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나 공공복리 문제를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을 받는 관점에서는 아주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조차도 탈원전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탈원전 문제조차도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뭔가 구색을 갖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탈원전 문제. 문재인조차도. 그런데 대통령의 소재지라는 문제가 그거보다도 중요성이 덜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다 꺼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청와대 이전이나 아니면 대통령 소재지 이전 문제를 왜 관철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수렴이나 의견 수렴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왜 비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헌법적인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지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입 밖으로 이렇게 방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본인의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얘기를 너무 무책임하게 내뱉는다. 이러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나 아니면 대통령 헌법기관상의 안보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데 너희 국민들이 무슨 할 말이 많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접근하고 옹호할 것과 옹호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이제 권력자가 이제 좀 전통적인 얘기가 아주 쉬운 얘기지만, 권력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권력을 나눠갖고 견제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적 헌법에서의 권력 분립의 의미는 수직적인 권력 분립의 의미도 분명히 헌법상에 녹아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미의 권력 분립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무회의가 할 일이 있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고, 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있고, 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서로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 최상위의 헌법기관 이렇게 그 권한과 책임에 하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심지어 대통령도 아니었을 때 결정을 한 거죠. 대통령 당선인일 때
내가 내 집 옮긴다는데, 내가 일할 곳 옮긴다는데 무슨 할 말이 많냐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현재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직도 사실 지금 이제 롯데타워,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지 뭐 롯데타워라고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타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의 보수 우파 정권에서 보수 우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보상의 위험이 초래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고요.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받고 보수 정권이 안보를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롯데월드 문제, 제2롯데타워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는 걸 한번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기억 다 하십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롯데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1년 걸렸습니다. 그 롯데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도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뭐 재벌 특혜다. 그 다음에 안보를 공군 비행장을 그 운영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비난을 아직도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당시에 이제 1988년에 서울시로부터 이제 사들였고요. 98년 5월에 36층만 짓겠다라고 약간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2006년 2월 20일에 공군에서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위협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견 표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그 국방부 또는 그 국가 안전 보장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계기 비행 보호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정권 안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좌파 정권 안에서. 네. 그리고 2006년 2월 22일에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합니다. 당시에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죠. 그리고 2006년 4월 4일에는 건설교통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비행 안전 문제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을 요구했고, 그래서 건교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사실상 중지되었고, 급기야 이제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견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 5월 22일에 서울시도 다시 유보하기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7월 26일에는 건립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의견 표명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건립 불허의 의사결정은 누가 했느냐? 당시 대통령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기관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 형식 절차상에서 각계 관계 부서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와 같은 의견 절차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건립불허로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서울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2일, 두 달 뒤인 2007년 9월 2일에 다시 롯데가 추진을 합니다. 롯데가 추진하는 건 오히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112층 설계에서 40층까지 잘라낸 설계안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2008년 9월 18일 돌변하죠,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허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허가를 한다라고 본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2008년 9월 18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이와 같은 공공상의 필요가 있다라는 민간 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8일에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전격 교체됩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안보상의 관점 그리고 또 공군 비행장의 운영상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고
다음 해 4월에 교체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빨리 그 시기를 땡겨서 바로 2008년 9월 18일에 전격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왜 교체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2009년 1월 7일에 마찬가지로 제2 롯데월드 건립을 사실상 허가합니다. 자, 허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당시에 이와 같은 사실상 허가를 어디에서 했느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찬가지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형식을 갖췄습니다. 의견 수렴의 절차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2009년 1월 10일에 이 문제가 결국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로 넘어가서 실제 공청회를 열고 여야 그리고 또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09년 3월 31일 마찬가지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민간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서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기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당시에 결정하기로 한 게 어떻게 되느냐, 2010년 1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어디서 결정한지 아십니까? 서울 송파구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짚어보자는 거죠. 송파구에서 송파구청장의 권한이니까 그냥 우리가 건축 허가하겠다면 이게 국민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행장 문제나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장이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다면 애초부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지금 김기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이제 전민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적인 절차, 법률상의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다 무시하고 한 결정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외교나 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헌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요. 헌법 개정 사항이다 아니다 논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통령 소재지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이것은 사실은 국무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거든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국무회의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롯데월드타워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대통령의 소재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헌법을 말살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하면은 앞으로 더 이상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는 보수나 보수 우파의 어젠다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반헌법적인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까지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는데도 그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단주의에 입각한 독재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기틀을 세우는데 바로 보수 우파가 협력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지식인들께서 지금이라도 깨어나셔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